물 세안만 하는 것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고 찬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세안할 때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세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세안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알고 있던 것 중에 의학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막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피부과적으로 봤을 때 피부를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는 방식의 세안 방법을 소개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렌징 방법을 잘못 따라했다가 피부가 굉장히 망가지고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나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는 세안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안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세안을 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었는지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물로만 세안을 해도 괜찮나요? 저는 물로만 세안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안의 목적은 피부 표면에 붙어있는 우리 피지라든지 여러 가지 노폐물, 먼지 같은 것들을 세척해내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로만 세안하면 우리 피지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물로는 잘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저자극 클렌징이라도 이용해서 피부 표면에 붙은 노폐물들은 가볍게 탈락시켜 주시는 것이 세안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 어떤 타입 세안제를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제 피부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부가 굉장히 유전적으로 튼튼하신 분들, 그래서 민감하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실 어떤 제형의 클렌징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붉어지는 분들, 그리고 뭐 가렵거나 화끈거리거나 따갑거나 이런 증상들이 쉽게 생기는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부드러운 저자극 약산성의 폼 클렌징이나 겔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안은 좀 오랫동안 꼼꼼하게 정성 들여서 하는 게 좋은가요? 평소 많은 분들이 세안을 꼼꼼하게 해야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특히 저희 병원에는 이제 피부가 민감해서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 뭐 레이저 치료, V빔 치료, 뭐 여러 가지 다 해보고도 도저히 안 돼서 찾아오셨다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피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꼼꼼히 세안을 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먼지들을 깨끗하게, 그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내야 이제 피부가 튼튼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세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감성 피부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층은 피부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이고, 우리 세안의 목적은 이 각질층 바깥쪽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물질들만 살짝 털어내주면 되는데, 세안이 길어지고 또 이제 조금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이런 세정제를 이용해서 세안하게 되면 각질층 사이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지질 성분까지 다 뜯겨나가고 여러 가지 보습인자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쪽으로 쉽게 들어가면서 피부 안쪽에서 염증 반응이라든지 혈관이 확장돼서 붉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피부 안쪽에 원래 잘 유지가 돼야 되는 수분들이 쉽게 밖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피부 안쪽이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들이 많이 생기시게 됩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로 오랫동안 꼼꼼하게 세안하는 게 아니라 세안을 최대한 가볍고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1분 이내에 세안을 마칠 수 있게 아주 부드럽게 세안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메이크업 아침에 바르고 나간 거를 베개라고 치면 한 5에서 10% 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7, 8시간 자는 동안 5에서 10% 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메이크업 같으면 아침에 100 바르고 나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훨씬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0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 5% 정도는 살짝 남아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부드럽고 가볍게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해야 모공이 닫힌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혈관은 주위를 싸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 팽창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 또 차가운 물로 하면 또 확 수축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 혈관의 톤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가 이제 혈관이 쭉 늘어나면서 계속 붉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외부 환경이 자꾸 바뀌게 되는 것 자체가 피부에는 굉장히 심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 자극도 굉장히 큰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을 막 짧은 시간에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피부와 비슷한 온도, 우리 느꼈을 때 그냥 약간의 미지근한 정도의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하시는 게 가장 피부에 자극이 적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럽제라든지 필링제라든지 뭐 모공 브러쉬라든지 이런 네. 걸 세안할 때 같이 쓰는 게 좋을까요? 세안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재료는 바로 요 손이라고 강조를 아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층은 각질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질층을 벗겨내는 게 바로 스크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럽을 이용해서 각질층을 벗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각질층이 손상이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스크럽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각질층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도 피부가 실제로 좀 민감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정말로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스크럽 제형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여드름은 나지만 각질층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염증이 막 심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집에서 스크럽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크럽 같은 경우는 아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좁아요. 피부가 튼튼한데 각질이 두껍고 피부 장벽 기능은 손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비염증성,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스크럽 사용하는 것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크림만 바르고 외출을 할 때도 이중 세안을 꼭 해야 할까요? 선크림 정도는 저는 이중 세안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세안 가볍게 하고 보습제 사용하고 그 위에 선크림 바르는 것까지 이제 기본적인 루틴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선크림을 사용하지만 저녁에 샤워할 때 1차 세안으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 1차 세안마저도 거의 저는 이제 샤워할 때 세안을 하게 되면 30초 이내에 세안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피부가 굉장히 민감 피부라서 화장품 하나만 잘못 사용해도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고 막 화끈거리는 느낌이 쉽게 생기는 피부인데 이렇게 가볍게 세안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피부가 막 쉽게 붉어지거나 예민해지는 경험은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레저 스포츠를 하거나 그래서 워터프루프라고 하죠. 얼굴에 딱 달라붙어서 잘 씻겨나가지 않는 그런 선크림을 사용하셨거나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차 세안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이 두 번 세안할 때 다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굉장히 순한 약산성의 저자극 클렌저로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최대한 가볍게 세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 이제 금방 당기고 건조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제 닦아도 괜찮은 건지. 물론 수건으로 닦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아토피가 있거나 이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 문질러 닦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물리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문질러 닦는 게 아니라 톡톡 두들겨서 물기만 가볍게 털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수건으로 물기를 털어냈는데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세안을 더 가볍게 하시고 세안 직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톡톡 털어서 두들겨서 살짝 털어낸 다음에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피부 당기는 느낌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안하고 나서 꼭 토너로 얼굴을 닦아내야 할까요? 토너로 얼굴을 닦아내는 건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께서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가장 1순위 행동입니다. 세안도 막 2중, 3중으로 한 다음에 토너 솜에 묻혀서 이렇게 세게 문질러서 닦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민감성 피부로 막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너로 문질러서 닦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물리적인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요. 토너 자체도 우리 피부에 굉장히 쉽게 증발해 나가면서 피부에 있어야 되는 수분을 붙잡고 같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게 되기 때문에 토너로 피부를 문질러서 닦는 것들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토너로 문지르는 행동들이 막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갑자기 피부가 예민해지는 피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토너 같은 경우는 우리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서 쓸 수 있는 토너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세안 네. 전후에 알려드리는 팁이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안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사용하는 제품도 그렇고 이런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2중, 3중 세안하고 그 이후에 막 스킨, 에센스, 뭐 토너, 크림, 로션 막 여러 가지를 막 덧바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걸 통해서 굉장히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 피부에 보습을 잘 해주고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들지 않게 저는 그 정도 역할만 해도 화장품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안을 아주 가볍게 하고 나서 내 피부의 탑에 맞는 로션이나 크림 정도 한 가지 정도만 발라주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비타민 C나 비타민 A 성분을 같이 장기적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선크림 아침에 꼭 바르시고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중간에 낮 시간에 한 번 정도 더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일수록 바른 세안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법을 꼭 숙지하시고 이거를 내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누구든지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깨끗한 피부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